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몇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영상에 대한 링크 정보는 제가 오른쪽 위에 차근차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청약한 지 좀 된 단지인데요. 용산에 있는 어떤 단지, 그리고 이문동에 있는 어떤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두 개는 저도 썼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미안 라그란데는 33평 분양가가 10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나름 적정 가격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당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로또 청약은 없다. 주변 아파트와의 시세 차익이 없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맞습니다. 최근에 청계 SK뷰라는 아파트에 분양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83.4대 1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청약하면 100대 1은 그냥 넘어가네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파트길래, 그리고 얼마나 싸게 나왔길래 이렇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것일까요? 먼저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청계 SK뷰는 왕십리역에서 조금 위에 있고요. 신담역, 마장역, 답십리역 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여기 3개나 벌써 있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청계천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에 청계가 들어갔겠죠. 위치는 일단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25평 분양가가 9억 6천만원, 33평 분양가는 13억 4천만원입니다. 레미안 라그랜데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비싸게 나왔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대 금액만 봐서는 33평이 13억 4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체크할 때에는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됩니다. 청계 SK뷰 바로 위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힐스테이트 청계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이고요. 33평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계 SK뷰보다는 1억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청계 SK뷰가 조금 더 신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억 정도는 비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계 SK뷰가 막 싸다는 느낌도 들지도 않고 비싸다는 느낌도 들지도 않네요. 그냥 주변 아파트와 비슷하게 나왔다.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 주변 아파트와 비슷하게 돈을 주고 산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분할로 납부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를 직접 매매하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서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아파트를 하나 볼게요.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라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참 어렵네요. 그냥 상도 프루지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도 사악합니다. 25평이 10억 3천만원, 33평이 13억 9천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청계 SK뷰와 가격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도 프루지오는 7호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주변에 7호선 역만 4개가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노량진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흑석동이 있습니다. 나름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입지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주변이 언덕이고요. 여기 4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방금 청계 SK뷰는 바로 앞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상도 프루지오는 그렇진 않아요. 역세권이라 보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이것을 여러분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식입니다. 상도 프루지오와는 조금 연식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최근 실거래된 가격이 13억 7천이에요. 상도 프루지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입지가 차이가 나요. 이 아파트는 숭실대 입구역에 딱 붙어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 프루지오보다 10년 정도 먼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도 프루지오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도 프루지오도 완파는 되긴 되겠지만 청계 SK뷰만큼의 경쟁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계 SK뷰, 상도 프루지오처럼 아파트 청약 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에 베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가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모이고 있어요. 엄청난 부동산 열기예요. 대한민국은 역시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수요라는 것은 성장과 금리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은 일반적으로 GDP 같은 것으로 대변이 될 수 있고, 금리는 우리가 아는 기준금리, 대출금리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한국의 성장을 대표하는 GDP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 4분기 때 역성장을 2번 경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 때 0.3% 성장을 했고 2분기 때 0.6% 성장을 했죠.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인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때에는 매 분기마다 평균적으로 0.25% 정도 성장을 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0.25% 성장이라는 것은 역성장을 제외하고 코로나 이후 최저 성장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한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를 볼게요. 7월달 한국의 소매 판매 예상치는 6월달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3.2% 역성장했죠. 그리고 한국의 7월달 산업 생산 역시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마이너스 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그렇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다 외면한 채 그냥 무작정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4월 달에 은행에서 2조 원의 대출을 받았고 5월 달에는 4조 원, 6월 달에는 6조 원, 7월 달에 6조 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왔고 대출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전망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와서 적당히 집 사라. 앞으로 집 살 사람들은 높은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서 집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 한국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닐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수요, 많은 사람들의 대출 수요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카카오뱅크에서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무주택인 사람들이 새롭게 집을 살 때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은 전체 은행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죠. 그리고 요즘 50년 만기 주담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를 길게 가져가게 되면 지불해야 할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DSR 한도를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실제로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지라도 DSR 산정할 때에는 40년을 적용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 기조가 가상금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아마도 이런 흐름이라면 정부에서 다시 한번 가상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할 가능성, 올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일찍 은행에 달려가서 대출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수요는 GDP와 금리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와 금리 상황이 모두 좋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외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을 팔게 되어 있죠. 이러한 심리가 아주 잘 반영된 게 바로 청약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청약 경쟁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더 싼데 내가 굳이 이 돈 주고 청약을 해야 돼? 분양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것은 곧 아파트 가격의 조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체크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정보는 조만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